오늘 학습하시는 거는 2017년 3월 시행했던 2교시 B형 문제입니다. 데이터 입력은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서 하나씩 본다면은 전체 선택해서 굴림 11포인트 가운데 맞춤 했고요. 그 다음에 제목은 도형을 그려서 거기다가 색깔 넣어주고 글자 넣어주고 글꼴 넣어주고, 그 다음에 바깥쪽 그림자 오프셋 오른쪽이라고 되어 있죠. 그림자에 가서 오프셋 오른쪽 처리 다 했고요. 그 다음에 결제란 만들어서 복사해서 붙여 넣고요. 그 다음에 첫 줄에 있는 거하고 저 아래줄에 있는 거 주황색으로 바꿨습니다. 자, 유효성 검사 한번 할게요. 작품명이라는 곳에다가 유효성 검사 해주는 거 기억나세요? 데이터 탭에 가서 유효성 검사가 원래는 모든 값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거나 막 입력하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실수한 거 있었잖아요. 모든 데이터 입력하는 거를 가지고 우리 뭐로 바꿨었어요? 데이터가 좀 길었었잖아요. 그 생활 한 칸 띄고 속 한 칸 띄고 철학 이야기 그랬잖아요. 근데 생활 속 철학 이야기라고 쓰는 바람에 VLOOKUP 함수에서 이 글자를 인식을 못하는 경우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은 고구마니까 뭐 고구마 쓰면 되지만은, 유효성 검사에 가서 목록으로 바꿔주고 그 원본을 이렇게 블록 잡아주면 작물명이 나오잖아요. 그래놓고 여기 와서 고구마 선택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잘못 써버리면 옆에 있는 함수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함수가 안 나오면 내가 함수를 잘못 쓴 건지 데이터를 잘못 입력했는지를 혼동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옆에 있는 거는 이렇게 쓴 상태에서 작업하지 말고 유효성 검사하고 나면 거기서 고르면 가장 정확하다. 그 다음에 숫자 여기에 지금 헥타르라고 하는 HA라고 하는 걸 표시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셀 서식에 가서 사용자 지정에 가서 제일 좋은 거는 뭐냐면 샵, 샵 0 다음에 HA라고 써야 되는데, HA를 그냥 쓰면은 H는 hour 시간이라는 거로 의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꼭 따옴표 안에다가 써줘야 HA가 나온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셀 서식에서 예를 들어서 샵, 샵 0 다음에 뭐 몇 원 이렇게 써주면, 예를 들어서 2,500원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샵, 샵 0 다음에 이거 이렇게 쓰면 맞는 말이에요. 이렇게 쓰면 맞는 말인데, 이걸 샵, 샵 0 다음에 그냥 HA라고 쓰면 이건 뭐다? 이건 틀린 말이다. 예? 뭐가요? 요 의미요?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 샵이라는 말하고 0이라는 말하고 여기에 또 뭐가 나오냐면 컴마라는 단어가 나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샵은 뭐냐면 유효 숫자에서 유효 숫자만 표기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0이라는 말은 뭐냐면 무조건 자릿수를 확보하겠다 이런 얘기고요. 컴마라는 건 뭐냐면 천단위라는 거는 숫자 세 자리마다 천단위마다 쉼표기를 요거를 출력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렇게 2,500원 같으면 2500이라고 나와야 되는데 2500 네 자리를 넣어버리면 불편하니까 우리가 국제표기법에는 천 단위마다 컴마 찍히거든요.
그러면 만약 이렇게 돼 있었으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찍히거든요. 그럼 자릿수가 길면 이를 읽기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를 찍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샵, 샵 0 이렇게 쓰면 예를 들어서 1, 2, 3, 4, 5, 6, 7, 8, 9, 0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얘가 1, 2, 3, 4, 5, 6, 7, 8, 9, 0 이렇게 나오겠다 이거죠. 천 단위마다 세 자리마다 구분기호를 이렇게 탁탁탁 찍어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뭐 샵, 샵 이렇게 했어요. 샵, 샵을 했는데 입력받은 숫자가 0이에요. 0. 그러면 표기되는 게 표기가 되지 않는다. 표기가 되지 않는다는 건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보이지 않는다. 왜? 샵은 뭐라 그랬어요? 유효 숫자만 표시하는 건데 0이라는 숫자는 뭐예요? 0은 유효 숫자가 아니거든요. 여기 있는 0은 90이라는 숫자에 890이라는 숫자에 붙어있는 숫자니까는 표시가 되지만 달랑 0만 쓰면 어떻게 돼요? 표시가 안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어요. 샵 이랬어요. 근데 내가 입력받은 숫자가 5.3이에요 5.300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이렇게 00을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얘는 뭐만 나온다? 5.3만 나와요. 왜? 여기 유효 숫자 얘고요. 요거 유효 숫자잖아요. 여긴 유효 숫자 아니잖아요.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0.000 그랬어요. 근데 5.30000 이렇게 했어요. 만약 5.3만 썼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 5.3000 무조건 자릿수를 확보하는 거예요. 0이 들어가면 무조건 자릿수를 확보하는 거예요. 만약 이런 경우도 있어요. 000.00 근데 내가 5라고 입력했어요. 5라고 입력하면 뭐가 되냐면 005.00 이렇게 나와요. 요 5는 요거 하나에 해당되잖아요. 여기 그렇죠. 단단히 숫자 하나잖아요. 근데 무조건 세 자리는 확보하라 그랬거든. 세 자리 소수점 이상 세 자리, 소수점 이하 두 자리는 무조건 확보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005.00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건데 요게 가장 편해요. 샵, 샵 0 이라고 쓰면은 0이라고 쓰면 0이라고 나타나고 숫자가 길어지면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 찍히기 때문에 가장 깔끔하게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우리말로 원을 쓰면 원래는 뭐예요? 요거나 같은 의미죠? 요거나 같은 의미죠? 우리말에는 따옴표를 안 쓰면 알아서 따옴표를 메꿔줘요. 이렇게 메꿔줘요. 근데 영어에서는 어떤 글자는 알파벳 중에 어떤 글자는 그대로 인식을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YY 이런 거 있었어요. 날짜 형식을 바꿀 때 YY 소문자상에서 이건 뭐냐면 월월일을 1980년 05월 31일 이런 형식으로 출력하겠다라는 얘기죠. 이런 형식으로. 이때 Y라는 건 뭐예요? 코드예요. 코드. 그러니까는 만약에 날짜를 2005년 3월 9일로 입력을 하면 뭐가 된다? 얘는 2005-03-09. 왜? 무조건 만약 이렇게 써도 그래요. 요거로. 그러면 연도는 무조건 4자리. 월도 2자리. 3월이니까 03. 데이. 일도 무조건 2자리.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쓰면 어떻게 돼요? 그냥 요 YYY란 글자로 나와요. 따옴표니까. 여기도 HA라는 글자가 나와야 되는데 HA라고 쓰면 될 줄 알았더니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 따옴표 안에다 써야만이 나오더라 이거죠. 전에 가르쳐주는 G 슬래시 표준이 있거든. 따옴표하고 HA 하면은 아, G 슬래시 표준은요, 지금 여기다가 뒤에서 따옴표 열고 HA라고 쓰면 안 됩니까? 라고 하는데, 이 G 슬래시 표준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렇게 쓰면 2500 H 이렇게 나오고요. 얘는 어떻게 나오죠? 2,500 H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컴마가 들어갔잖아요. 우리 문제 보기를 보셔야 돼. 문제 보기를. 문제 보기가 여기 3505라고 써 있는데 3,505라고 돼 있잖아요. 컴마가 찍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냥 사용자 지정에 가서 G 슬래시 표준 뒤에다가 따옴표 열고 H라고 쓰면 컴마가 안 찍혔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쓰면 안 되고 샵 콤마 샵샵 0이라는 글자 뒤에다가 HA라고 쓰면은 천단위마다 구분기가 찍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렇게 쓰면 결과는 보이는데 우리 시험 문제의 답은 아니다 이거죠. 이건 틀린 거예요. 요렇게 써야 돼요. 요렇게 컴마가 찍혀야 되거든 지금. 지금 거기 보시면 3,505, 1,235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664, 410 이렇게 세 자리 숫자만 보였다 그러면 얘를 쓰던 쟤를 쓰던 상관은 없어요. 네,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컴마가 찍혀야 되거든. 그러니까 G 슬래시 표준 쓰면 안 돼요. 우리 예전에 배울 때는 예를 들어 37, 뭐 45, 그 뒤에다가 뭐라고 썼잖아요. 그러면 두 자리니까 얘를 쓰던 쟤를 쓰던 어차피 두 자리는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은 네 자리 숫자잖아. 네 자리 숫자. 그러니까 G 슬래시 표준에다 쓰면은 틀린 거로 처리합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1번 문제는 이제 그렇게 풀었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그 표시를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H5부터 매출액 있잖아요. 매출액이라고 썼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주의사항이 있어요. 블록을 딱 잡고 매출액이라고 썼는데 모르고 매출억 잘못 쓰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잘못 쓰면은 여기서는 수정을 못 합니다. 수정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블럭을 잡고 이름 상자에다 이름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하면은 수식 이름 관리자 수식에 가서 이름 관리자에 가면은 이렇게 입력해 놓은 이름이 있을 거예요. 잘못 이름을 입력했다든지 하면은 얘를 삭제하세요. 삭제하면 이제 내용이 사라졌지 않습니까? 그럼 이름 상자도 사라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시 블럭을 잡은 상태에서 매출액이라고 쓰면 등록이 들어가는 거죠. 자, 메모해 드릴게요.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실수를 안 하면 괜찮은데 실수하니까 문제지. 이름 상자에 이름을 잘못 등록한 경우에 수정하기. 자, 메뉴에서 어디로 간다? 수식에 간다. 메뉴판 수식에 가서 정의된 이름 그룹, 정의된 이름 그룹에 가서 이름 관리자로 들어간다. 그래서 이름 관리자에서 잘못된 이름을 선택하고 삭제를 한다. 자, 이름을 잘못 입력한 게 있으면 뭐 블록을 잡도 되고 안 잡아도 돼요. 이름 관리자에 가면 잘못 이름 지정한 게 있잖아요. 그럼 선택하고 삭제한다. 그리고 이름을 다시 등록한다. 이게 순서예요. 안 틀리면 좋아. 그렇죠. 뭐든지 안 틀리면 되잖아요. 틀려놓으면은 참 애먹어요. 우리 자격증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잘못된 거를 수정하고 이런 것보다는 안 틀리게끔만 설명해야 돼. 시간이 없으니까. 안 틀리면 되는데 틀린 것을 고치는 방법을 설명을 안 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못 하잖아요. 그렇죠? 되돌리면 돼요. 실행 취소를 하면 돌아가는데 한참 있다가 실행 취소하면 그것도 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 방법대로 하시면 된다. 메뉴에 가서 수식 탭이라 그래. 수식 탭. 그 다음에 정의된 이름, 이건 그룹이라 그래. 그룹. 요거 수식이라는 메뉴판 탭이 수식 탭. 그 다음에 정의된 이름에 있는 그룹, 그 다음에 이름 관리자, 이런 거에서 왔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를 한다? 잘못된 이름을 선택하고 삭제한다. 그리고 나서 삭제하고 나면 빠져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시 이름을 정의한다. 그렇게 하면 해결은 봐요. 자, 여기까지 하면은 얼마? 100점. 여기까지가 100점. 자, 이제 계산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함수 1번, 계산 문제 1번. 뭐라고 써있냐면요, 2016년 매출액의 내림차순 순위를 구한 결과값을 결과값에 몇 위를 붙이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몇 위라고 하는 걸 붙이래. 세상에 또 무슨 함수를 써야 될까요? 결과니까는 저기 순위니까 랭크 함수를 써야 되고요. 랭크 함수를 써야 되고, 붙여야 되니까 앰퍼센드 연산자를 사용해야 되겠죠? 네. 한번 해보죠. 뭐 2016년 매출액이니까 여기죠. 이게 본래 우리 순위 함수 구할 때는요, 항상 나오는 게 뭐냐면 얘네들 중에 몇 번째로 크냐 작으냐 묻는 거죠. 내림차순이니까 큰 게 1등이지 않습니까? 이때 는 랭크 얘가 컴마 이쪽에서 해줄 때 F4번 키 누르는 거 기억나셨어요? F4번 키 누르는 거 이렇게 쓰는 거죠. 는 랭크 가로 열고 H5가 H5부터 H의 13번째까지, 그리고 나서 얘들을 어떻게 해요? 달러 키로 찍는 거 있었잖아요. 이렇게 하고 뒤에다가 앰퍼센드 붙이고 몇 위 이렇게 붙이는 건데, 이렇게 하는 건데, 책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냥 똑같이 해볼게요. 랭크 가로 열고 내 매출액 점수가 어디서? 이 범위에서. 범위 잡을 땐 밑에서 잡아도 된다 그랬어요. 딱 범위를 잡았더니 어떻게 나와요? 매출액하고 나오잖아요. 여기다가 는 랭크 가로 열고 내 매출액 클릭하고 컴마 매출액의 범위를 잡을 때 마우스로 이렇게 블럭 잡아도 되고, 여기서 또 이렇게 블럭 잡아도 되는데 뭐라고 나와요? 매출액이라고 나오거든요. 아까 매출액이라고 이름 정의 해놨었잖아요. 이렇게 되면 F4번 키 누를 일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좀 수월하잖아요. 블럭 잡고 나서 F4번 키 달러 기호를 넣어주는 기능이 있었는데 안 해줘도 되니까. 추세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괄호 닫고 나서 엔터 치면 순위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뭐 해라, 얘를 앰퍼센드 붙여가지고 몇 위자 붙이게 하래요. 그리고 엔터 치면 뭐가 되죠? 오른쪽에 붙어요, 왼쪽에 붙어요, 가운데에 붙어요? 원래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전체 선택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운데 맞춤으로 돼 있었던 애죠. 그런데 이쪽에 숫자들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오른쪽 맞춤하라 그랬죠? 그러면 얘는 숫자예요, 문자예요? 예. 1이 얘는 숫자예요, 문자예요? n% 붙었잖아요. 그럼 문자가 됩니다. 얘는 가운데 오는 게 맞아요. 가운데 오는 게 맞아요. 숫자, 글자, 돈 표시 나온 건 다 오른쪽에다 맞추는 건데 얘를 셀 서식에 들어가서 G 슬래시 표준에다 위를 붙이면 얘도 몇 위 하고 나와요. 지금 1번 문제가 이렇게 풀었는데 이렇게 풀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는 결과 값이 문자로 처리된다. 숫자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걸 이렇게 쓰고 나서 요거 이렇게 쓴 거를 셀 서식에서 G 슬래시 표준에 몇 위 이렇게로 처리해도 된다 이거죠. 그런데 요렇게 결과가 지금 1등인지 3등인지 숫자만 나올 거 아닙니까? 위자를 안 썼으니까. 그렇죠? 근데 셀 서식에 들어가서 얘를 이렇게 위자를 붙여주면 몇 위 하고 나오잖아요. 그때는 숫자예요. 이건 숫자라고. 이건 숫자고 얘는 n%로 붙였잖아요. 글자를. 그럼 문자예요. 글자가 된다고. 그럼 얘는 오른쪽 가운데 정렬이고 가운데 맞춤이고 얘는 어떻게 돼요? 오른쪽 맞춤을 해줘야죠. 근데 우리 시험에는 요 연산자 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밑에처럼 쓰면 어떻게 돼요? 틀린 거예요. n% 연산자는 쓰란 말이 없으면 아래처럼 써야 돼요. 근데 n% 연산자 사용하라 그랬으니까 요렇게 사용을 해줘야죠. 근데 결과는 문자로 처리되니까 뭐 해야 돼? 얘는 가운데 맞춤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이유를 아시겠어요? 어떻게 하는지? 자, 이렇게 해서 자동 채우기 누르면 시커먼 줄이 들어간다 그랬죠? 그럼 어떻게 하라고 요거? 서식 없이 채우기. 서식 없이 채우기 하면 선이 산단 말이에요. 그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고. 어떤 거요? 내림차순이라는 것은 큰 게 1등이라는 얘기죠. 한번 보여드릴게요. 는 랭크 가로 열고 어떤 값이 어떤 범위 내에서 그 다음에 오더라는 말이 뒤에 있거든요. 오더를 클릭해보면 내림차순 오름차순이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위에 있는 것은 위에 있는 거를 사용할 때는 0이라고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아래 거를 사용하게 될 일이 생기면 꼭 요거를 써야 되고 0일 때만 위에 있는 건 아니에요. vlookup은 1일 때가 위에 있고요. 0일 때는 아래에 있어요. 랭크는 0일 때 위에 있거든요. 근데 위에 거를 사용해야 될 일이 생겼을 때는 요 0을 사용해도 되고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위에 있는 항목은. 만약에 시험 문제에 내림차순하시오 라고 하면 답이 0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그런 오름차순하시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꼭 1 써야 되고, 1 안 쓰면 내림차순으로 인식하거든요. 그땐 요렇게 써야 되고. 관리자는 뭐죠? 관리자? 2번 문제는 뭐가 되어 있냐면은 관리 코드의 마지막 글자가 1이면 김설화라고 입력을 하고, 2면 이은숙, 3이면 정은아로 구분하시오. 무슨 함수? 추수 함수하고 라이트 함수를 사용하래요. 뭐 하면 되지. 자, 추수 함수는 뭡니까? 추수 함수는 어떤 값에 따라서 1일 경우, 2일 경우, 3일 경우
이런 식으로 255일 경우까지 이렇게 나열해서 쓰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1일 경우에는 뭐 하라는 거예요? 1일 경우에는 김설아, 2일 경우에는 뭐 이윤수, 3일 경우에는 정은아로 쓰는 거죠. 자, 그러면 1일 경우는 뭐라고요? 김설화. 2일 경우는 이은수. 3일 경우에는 정은아. 이렇게 하래요. 근데 어떤 값에 따라서? 관리 코드의 마지막 글자에 따라서 하라는 얘기죠. 문제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문제를 여러분이 파악을 하셔야 돼요. 문제를. 관리 코드의 마지막 글자가 1이면 김설하고 2이면 이은수고 3이면 정은아라는 건데 추수함수를 많이 안 풀어보면 뭔지 헷갈려요 라고 할 수는 있어요. 당연히 헷갈려요. 한 번 풀어보고 두 번 풀어보고 10번 풀어봐도 헷갈릴 때 많아요. 100번 1000번씩 하면 안 힘들고 머릿속에 박혀버리겠지만은 조금 연습하면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뜻은 그런 겁니다. 추수함수는 어떤 값에 따라서 골라주는 거예요. 1이면 2면 3이면 4면 5면 6이면 해서 255까지면 이렇게 300번째라면 그런 말은 없죠. 왜? 255번째까지만 나오니까. 근데 여기는 1, 2, 3밖에 없잖아. 뭐를 가지고? 여기 있는 글자 가지고 관리 코드의 마지막 글자 B의 5번째 셀이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게 뭐야? right. 관리 코드에서 1을 쓰면 뭐가 된다? 관리 코드에서 오른쪽에서 한 글자. 여기 오른쪽에서 한 글자. 그게 뭐야? 맨 오른쪽. 우리말이 그런 거지. 맨 오른쪽.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right. 관리 코드의 오른쪽에서 한 글자를 잘라가지고. 자, 오른쪽에서 가져와라. 어디에 가서? 관리 코드에 가서. 몇 개? 한 개. 그럼 관리 코드란 말은 여기서 뭐다? B의 5번째 셀이잖아요. 그렇죠? 여기다가 B의 5이라고 쓰면 띵동 답이 나온 거예요. 그대로 넣어볼까요? 직접 써볼까? 아, 길어. 위치가 멀어. 뭐 그냥 그대로 한번 넣어볼게. 자동 채우기 해가지고 조건 서식 없이 채우기 나왔네. 뭐 그렇게 해서 해결을 본 거예요. 3번 문제는 뭡니까? 근체류. 근체류가 뭐야? 근체류의 2016년 매출액 합계. 근체류라고 하는, 여기 있네. 근체류가 되게 많아요. 근체류에 대한 매출액이 2016년 매출액 이쪽에 있는데 얘네들의 합계를 구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체류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근데 무슨 함수인지를 계산해 봐야 돼요. 대략은 알겠어. 근체류에 해당하는 매출액 합계 세 가지를 더해주면 합계인데 무슨 함수를 쓰는가 봤더니 뒷섬 함수래요. 뒷섬 함수. 여기서 중요한 거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종종 6가지가 있어요. dsum, daverage, dmax, dminimum, dcount, dcount a. 6가지. 그럼 얘는 뭐죠? 합계 구하는 거죠? 근체류의 2016년 매출액 합계를 구하시오. 그럼 dsum이고, daverage는 뭐예요? 근체류의 2016년 매출액의 평균을 구하시오. dmax는 뭡니까? 근체류의 2016년 매출액 중에 최대값을 구하시오. dminimum, 근체류의 2016년 매출액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디카운트나 디카운트 A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근체류가 몇 번 나왔나요? 이런 얘기죠. 근체류가 여기 하나, 둘, 세 번 있지 않습니까? 근체류라는 글자가 몇 번 나왔나요? 그거에 해당하는 2010년 매출액의 개수를 세봐라. 하나, 둘, 셋, 세 번 나왔다는 거죠. 얘는 개수 세는 거고 최저값, 최대값, 평균, 합계 구하는 거니까 한번 해볼게요. 는 dsum 가로 열고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는 저 오른쪽에 있는 두 칸, 여기 두 칸 있잖아요. 매출액하고 순위 얘들 빼고 아래쪽에 두 줄 있잖아요. 아래쪽에 두 줄 이거 빼고 관리 코드서부터 시작해서 요 오른쪽 두 칸 빼고 블럭 잡으면 이걸 데이터베이스라 그래요. 그리고 컴마 뭐의 합계를 구하라고요? 2016년 매출액 합계를 구하래요. 근데 마우스로 제가 여기를 클릭했지 않습니까? 클릭했는데 코드가 첫 번째고 작물명이 두 번째고 종류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 일곱 번째잖아요. 여기다가 이거를 뭐라고 써둔다? 7이라고 써도 된다. 7이라고 써도 된다. 본래는 2010년 매출액인데 컴마 조건은 뭐다? 종류가 근체류. 한번 볼게요. 는 dsum 데이터베이스 여기는 계산할 항목 조건. 답은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를 뭐로 써도 된다? 아까 요거를 7. 일곱 번째 항목이 뭐라는 얘기예요? 2016년 매출액 항목이거든요. 일곱 번째 항목이 2010년 매출액 항목이에요. 그래서 7이라고 써도 되고 AC 네 번째라고 써도 되고. 이거는 뭐냐면은요, 종류가 근체류라는 조건이에요. 선생님 관리코드 안 넣어도 답은 나오죠? 어떤 거요? 관리코드 안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종류서부터 시작해서 2010년 매출액까지만 필요해요. 관리 코드나 작물명 안 들어가도 되고요. 오른쪽 거는 굳이 계산을 안 해서도 안 들어가도 되는 거죠. 그렇죠. 최소한 여기까지만 범위를 잡아주면 그때는 매출액이 5죠. 7이 아니라. 그렇게 이렇게 잡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잡으셔도 되고요. 관리 코드부터 잡아도 되는데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 문제를 풀 때는 앞에서부터 다 잡고 하더라 하는 게 평이한 방법이고요. 시험에서는 굳이 들어가지도 않는 뭐하러 블럭에다 넣어. 난 필요한 것만 블럭에 넣을 거야. 종류는 꼭 들어가야 되고 매출액은 2010년 매출은 또 꼭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소는 이렇게만 해주면 돼요. 다 잡아도 되고. 그럼 이렇게 잡으면 안 돼요. 밑에는 잡으면 안 되고 옆에는 옆으로 오른쪽으로 잡아도 돼요. 자, 답을 보면 아까 계산한 게 이거였단 말이에요. 그랬죠? 이거 그러니까 만약에 dsum 대신에 daverage라고 쓰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근체류 항목에 대한 2016 매출액에 대한 평균을 구하라 그러면 daverage가 들어가는 거죠. 이거 dmax라고 쓰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근체류 중에서 2016년 매출액의 최대값이 뭐냐 이거죠.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총 12가지가 있어요. 12가지. 6가지만 있는 건 아니라 6가지 더 있는데 우리 시험에 나머지 6개가 안 나와요. 저 시험 볼 때는
걔들도 나왔었어요 시험에. 그래서 죽어라고 이것만 연습했는데 여기 아닌 다른 게 나오더라고요. 엉뚱한 거 나오면 그렇잖아요. 공부 안 했는데 멘붕 오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했냐면 제가 요거를 빼고 요거 만 써면 아 얘네들의 합계잖아요. 카운트라고 쓰면 아 얘네들의 개수죠. 그렇게 해갖고 맞췄어요. 그렇게 맞췄어요.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합계를 구해라 평균을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알맹이만 블럭 잡잖아요. 랭크 함수에서도 알맹이만 갖고 블럭 잡잖아요. 근데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알맹이 위에 있는 항목 이름 있잖아요. 항목 이름 얘네들까지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고, 뭐에 합계를 구한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알맹이들의 블럭을 잡아서 얘네들의 합계를 구할 겁니다 라고 하잖아요. 근데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베이스 항목에 있는 항목 이름을 클릭해 주면 아 이 동네 거라 하는구나 이렇게 항목 이름을 찍어 주는 거예요. 아니면 몇 번째 항목이다 숫자를 써줘도 되고. 그 조건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종류가 근체류. 그냥 근체류만 찍으면 안 되고 종류가 근체류. 항목 이름이 반드시 포함된다라는 거. 그게 데이터베이스 함수다. 자, 그 다음 2016년 매출액. 뭐야 이게? (2016년) 매출액의 최저값. 그러니까 문제는 2016년 최저 매출액을 계산하라고 그랬잖아요. 2016년에 최저 매출액은 얼마냐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건 다른 말로 뭐다? 2016년 매출액 항목, 매출액의 최소값을 계산하시오. 이 문제는 같은 거죠. 2010년 매출액 얘들이잖아요. 얘네들의 최저값 구하는 거잖아요. 무슨 함수 써야 돼요? 미니멈 함수를 쓰면 되는데,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정의된 이름. 정의된 이름이 뭐예요? 아까 그 매출액이라 그랬나? 매출액? 이 이름을 사용을 하래요. 그러면 는 미니멈 매출액 이러면 돼. 써볼게요 제가요. 자, 여기다가 는 min 쓰라고 했으니까 min 쓰면 되고, 괄호 열고 블록 잡으면 어떻게 돼요? 매출액이라고 뜨네. H5부터, 그렇죠. 근데 이게 막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될까요? H5부터 H에 10 몇 번? 12번? 이렇게 쓰면 뭐가 된다? 이거 틀린 거예요. 이거 맞는 거고. 이렇게 쓰면 틀려요. 왜? 이름을 안 썼잖아. 정의된 이름으로 써야 되거든. 그러니까 마우스로 이렇게 블럭 잡아주면 아 매출액 하고 나와요 알아서.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수검자들한테 편의성을 주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어떻게 하면 시험 점수 높이려고, 쉽게 내려고. 나름 편법이에요. 역체류의 2016년 생산량의 평균. 뭐야? 생산량 여기네. 여기 생산량의 평균이죠. 그렇죠? 근데 sumif 그 다음에 countif 함수를 사용하래요. 자, 엽체류의
옆체류의 2016년 생산량 합계를 나누기 옆체류 개수로 나눠주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평균을 구할 때는 뭐예요? 평균은 당연히 합계를 개수로 나누면 평균이죠. 자, 세 과목 시험 봤는데 몇 점이었더라? 세 과목을 시험 봤더니 200점이었더라. 그럼 뭐예요? 200 나누기 3, 세 과목이니까 3 나눠주면 평균이 되는 거고, 네 과목을 봤는데 200점이더라. 그러면 4로 나눠주면 되고, 다섯 과목 봤는데 200점이더라. 그러면 5으로 나눠주면 되고. 평균이라는 게 합계를 개수로 나눠준 평균이 되지 않습니까? 본래는 조건부 평균이죠. 여기 옆체류라고 되어 있는 애들, 옆체류 하나, 둘 있잖아요. 옆체류라고 되어 있는 애들 생산량의 평균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본래는 어떤 함수를 많이 쓰냐면 average if라는 함수를 이용하면 쉽게 계산이 되는데, 쉽게 계산을 하는데, 우리 시험에는 출제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average if라는 그 함수 대신에 sum if 나누기 count if를 써요. sum if 나누기 count if를 쓰더라고. average if 쓰면 되게 편해요. 이렇게 씁니다. average if 가로 열고 범위 조건 평균을 구할 범위. sum if는 범위 조건 합계를 구할 범위. count if는요. 범위 조건. 개수를 구할 범위는 안 써요. 여기서 중요한 거, 범위란 조건이 있는 곳, 조건이 들어있는 곳. 우리 반 남학생이 몇 명이니? 라고 하면 조건은 남학생이라 남자라는 조건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범위는 뭐라는 얘기예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써있는 성별이 범위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50점 이상 몇 명 맞았는가 점수 시험을 봤는데 70점 이상이 몇 명이 나왔는지를 계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조건은 70점 이상이라는 거죠. 국어 점수인지 영어 점수인지 70점 이상, 평균이 70점 이상이라는 거는 조건은 70점 이상이라는 말이고, 범위는 어디예요? 평균이라는 동네가 되겠지. 평균 중에서 70점 이상이니까. 조건은 평균 70점 이상이라고 해놓고 범위는 국어 점수 블록 잡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반 남학생이 몇 명이냐 물어봤는데 조건에는 남자라고 써놓고 범위는 학년을 정해주면 어떻게 돼요? 학년하고 성별하고 다르잖아요. 조건하고 범위가. 그래서 반드시 범위는 조건이 있는 것이고 조건은 범위 내에서 지정해 줘야 돼요. 남자 여자 몇 명인지를 계산하기 위해서 성별을 블록 잡았는데 조건은 90점 이상이라고 써놨어. 그러면 조건이 또 안 맞는 거죠. 자, 한번 해볼게요. 는 sum if 가로 열고 여기서 범위는 뭐예요? range라는 말이 범위예요. range라는 말이 범위입니다. criteria라는 말이 조건이에요. 그럼 여기서 조건은 뭐라고요? 조건이 뭐예요? 문제지에 써있잖아. 어? 옆체류. 그럼 범위는 어디예요? 옆체류가 있는지 근체류가 있는지 얘네가 범위가 되는 거예요. 얘네가 범위가 되는 거죠. 컴마 이 중에 옆체류라고 찍어도 되고, 옆체류에 있는 글자를 찍어도 되고, 옆체류라고 쓰셔도 되고, 다운표에다 쓰시면 되고. 컴마 합계는 어디를 구해야 돼요?
썸 레인지 합계고할 범위는 어디예요? 2016년 생산량. 자 보세요.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이건 뭐예요? 엽체류라는 글자가 있는 것이 조건이에요. 그렇죠? 엽체류라는 글자가 조건이에요. 그럼 엽체류인지 과체류인지 뭔 체류인지 있을 거 아닙니까? 걔네가 범위죠. 엽체류라는 글자가 들어있는 것, 엽체류라는 글자가 들어있는 얘네가 뭐다? 범위가 되는 거고, 그 중에 엽체류라고 하는 것이 조건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엽체류 찾아서 합계를 어디 거 구하래요? 2016년 생산량이잖아요. 그렇죠? 생산량. 2016년 생산량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게 썸이프지. 합계를 구한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는 조건을 써. 조건부 개수를 계산해야죠. 조건부 개수. 조건부 개수는 여기까지만 쓰면 조건부 개수예요. 뭐라고? 는 average count if 가로 열고 D5부터 D12번째 중에 엽체류라고 쓰면 이게 뭐다? 이게 count if예요. count if는 얘네들 중에서 요런 게 몇 개 들어있니? 라는 거죠. 엽체류, 과체류, 엽체류, 과체류라고 써있는 글자들 중에서 엽체류라는 글자가 몇 번 나왔니? 개수 세봐라. count 개수 세봐라. if 조건에 맞는 개수를 세봐라. 그럼 합계를 개수로 나누면 평균이라 그랬잖아요. 문제 써 있었잖아요. 그렇게 생산량의 합계를 개수로 나누라 그랬잖아. 개수도 요기요 말고 수학적인 나누기 표시로 딱 찍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건부 합계를 조건부 개수로 나누면 평균이 나오는 거란 말이야. 그럼 나왔네. 조건부 합계를 조건부 개수로 나누면 되겠네. 그러면 정답은 뭐냐면 요거를 이렇게 쓰면 되지. 엽체류가 들어있는 것들에 대한 생산량의 합계를 구해서 엽체류가 몇 번 나오는지 개수로 나누면 평균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공부방에 올릴 때 지난 시간에는 뭐를 올렸는가 잠깐 보세요. 해설은 올라갔고요. 여기에 문제는 올라갔어요. 문제 어디 갔더라. 빼먹었네. 제가 오늘 가서 수정해 놓을게요. 이 문제지. 이 문제 이거 정답 문제지도 빠져 있잖아. 문제지 제가 인쇄드린 문제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문제지를 제가 올려놓을 거예요. 잠깐만요. 먼저 보여드리면 이게 문제지고요. 이게 정답이에요. 1교시, 2교시, 3교시 정답이거든요. 이 두 가지를 다 올릴 거예요. 거기에 지난 시간에도 올리고 똑같은 거 올라가겠지만은, 그러면 요걸 압축을 풀면 얘 압축을 풀잖아요. 압축을 풀면은 어떤 게 나오냐면은 이거 나옵니다. 이거 A, B, C 나오는데 B거든요. 우리 지금 보는 게 B인데 얘는 정답이에요. 정답 파일입니다. 이거 정답 파일 이거. 얘를 열어보시면 미처 답을 메모 못하신 분들은 제가 설명은 보여드린다 그랬죠. 이건 다 올라가니까. 근데 답을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 답을 더블 클릭해서 보시면 답이 나올 거예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중간중간에 이제 여러분들 저장하시는 습관 가지셔야 돼요. 뭐나? 뭐 에러가 났다?
뭐야?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응? 컴퓨터 난리 났네요? 저장이 안 된대. 말지 뭐. 자, 하나 남았어요. 이 하나만 하고 잠깐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2016년 매출액을 계산하는데 왼쪽에 있는 고구마라는 작물에 대해서 이 매출액을 계산하는 거예요. 자, 무슨 함수 쓰라고 되어 있죠? VLOOKUP 는 VLOOKUP. 자, 6번 문제. 작물에 따른 2016년 매출액이 표시되도록 하는 거예요. 무슨 함수를 써서? VLOOKUP 함수를 써서. 여는 VLOOKUP 찾는 값 그리고 참조 영역 그다음 인덱스. 우리는 항상 여기다 0 쓰는 거 있었죠. 0 반드시 일치하는 거 찾는 거. 찾는 값이 뭐예요? 아까 고구마인지 뭔지 써 있었잖아. 얘가 작물명 고구마, 얘가 참조 찾는 값이고, 콤마 참조 영역은 어디에요? 고구마인지 가지인지 써 있는 얘네 동네. 여기서 시작해서 2016년 매출액까지. 관리 코드 넣으면 큰일 나요. 반드시 왼쪽에 찾는 값 고구마라는 글자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2010년 매출액까지는 들어가야죠. 그렇죠?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저 위에는 항목 이름서부터 블럭을 잡지만 일반적인 함수는 알맹이만 잡아요. 알맹이만. 컴마 2010년 매출액을 계산하라 그랬죠? 고구마에 해당하는 거. 그럼 고구마가 첫 번째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네. 2010년 매출액이 여섯 번째잖아요. 그럼 뭐라고 쓴다? 6, 컴마 정확히 일치해야죠. 0 쓰면 되죠. 이렇게.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자, 찾는 값은 고구마고, 이때 참조 영역은 뭐예요? 고구마를 기반으로 시작해서 출발해야 돼요. 고구마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H 14번째라는 글자가 들어있는 곳서부터 시작해서 잡아야 돼요. 그래서 그 첫 번째 고구마인지 무슨 작물 이름이 첫 번째고, 지금 내가 찾고자 하는 매출액 2010년 매출액이 여섯 번째 항목이다라는 거죠. 자, 찾는 값은 작물이잖아요. 작물이고, 참조 영역은 뭐예요? 작물부터 시작해서 블록 설정해야 되고, 6이라는 말은 뭐죠? 작물이 첫 번째 항목이고, 여섯 번째 항목인 2016년 매출액을 찾는다라는 말로 6이라고 쓰는 거고, 뒤에 0은 뭐라고요? 찾는 작물 이름이 반드시 똑같아야 된다, 이런 얘기지 뭐. 반드시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똑같아야 된다. 나는 지금 고구마를 찾아야 되는데 왼쪽에 작물명을 이렇게 블럭 잡아서 시작했더니 고구미가 있어. 고구마가 아니라. 그러면 틀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다가 모르고 내가 고구미라고 쓰면 어떻게 돼? 고구미라고 쓰면 어떻게 돼요? 그런 작물이 없잖아요. 에러 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직접 쓰지 말고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서 골라 쓰라 그랬잖아. 골라 쓰라고. 그럼 어떻게 한 거죠? 데이터에 가서 유효성 검사로 이 중에 있는 걸 골라 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전혀 실수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거죠. 자, 마지막에 여기 있네요. 2010년 매출액. 야, 얘네 인기 많다 오늘. 순위 이것만 갖고 물어보는데 2016년 매출액에 대해서 홈에 가서 조건부 서식에 가서 데이터 막대에 가서 녹색 하래. 녹색. 이게 최소값이 최대값이라는 의미예요. 녹색을 누르면 끝. 어우, 너무 쉬워. 작년까지만 해도 이렇게 데이터 막대로 쓰는 것도 나왔지만 아닌 것도 많이 나왔었어요. 그 전에는 시험이 2개 나왔었어요. 행 전체에 대해서 꾸미는 기능 하나하고 어떤 기능 하나하고 2가지를 물어봤었는데 지금은 그냥 블럭 잡고 데이터 막대 가서 빨강 아래는 빨강 하면 되고 파랑 아래는 파랑 하면 되고 너무나도 쉽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는 해결을 봤습니다. 잠깐 쉬는 시간 갖고 나서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목표값 찾기, 필터, 정렬 및 부분합 할 겁니다. 지금 답이 3100으로 나왔잖아요. 이거 틀린 거예요. 이거 틀린 거라고. 뭐를 써야 되는데 아까 이걸 안 했잖아요. 이거 얘를 안 썼잖아. 요거를 써야 돼. 요렇게 써야 되는데 여기까지만 쓴 거잖아요. 여기까지 쓰면 지금 엽체류가 지금 하나 2개가 있잖아요. 2개. 그러니까 3100을 2로 나누니까 15050이 맞는 거예요.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답을 여기까지만 썼잖아요. 밑에 안 썼잖아요. 이거 나오면 3만 얼마가 나오고 이거는 2로 나눠야 되니까 15,000 얼마가 맞는 거예요. 특히 여기 아까 이것 때문에 요거 특히 이렇게 놓고 하면 틀려요. 오른쪽 맞춤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쉼표 찍어주면 어떻게 돼요? 쉼표 찍어주면 알아서 오른쪽으로 가거든. 얘도 오른쪽으로 가야 돼.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보내주면 이게 제일 좋아. 쉼표가 찍히든 안 찍히든 상관없다라는 얘기예요. 왜냐면 여기 있는 문제는 컴마가 찍혀야 정답이고 컴마가 찍혀야 정답이지만 여기는 컴마가 찍히는 게 정답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해보면 컴마가 찍히기도 하지만 안 찍히기도 해요. 안 찍힐 수도 있고 찍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이왕이면 어떻게 해주면 좋아? 보기 좋게 하려고 다른 수작 안 걸고 그냥 쉼표 스타일 해서 보냈잖아요. 그러면 컴마 천 단위마다 구분교 찍혔잖아요. 그러면 깔끔하지 않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이거지. 근데 어떤 시험에는 딱 엔터를 쳤더니 답이 나왔잖아요. 그럼 그대로 둬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 결과를 네가 왜 건드냐 이거야. 뭐하러 이런 걸 누르느냐 이거지. 그럼 그걸 틀렸다고 감점 처리하는 자격증도 있어요. 뭐를 하시오라고 했는데 뭐를 하시오 하는데 했으면 돼. 그 나머지는 불필요한 동작은 하지 말자는 그런 시험도 있고, ITQ는 뭐뭐 하시오라는 것만 하면 되고 나머지는 하지 말라는 게 있으면 안 하면 되고 그런 말 없으면 해도 돼.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1교시 나와 있는 제 1교시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1교시래. 아, 참네. 제1 작업이죠. 큰일 날 뻔했어. 이렇게 제출하면 어떻게 된다? 빵점이죠. 아까 이거 쓰면서 그랬어요. 이거 쓰면서 1교시, 2교시, 3교시. 그럼 시험이요. 네. 구분합하고 피벗 테이블이 번갈아 가면서 나와요? 아니요. 예, 그렇죠. 이번에는 지금 3월 달에는 목표값 찾기하고 필터하고 정렬 및 부분합이 나왔잖아요. 4월 달 문제 잠깐 보여드릴게요. 다음 주에는 제가 4월 달 문제 인쇄 드릴 건데 얘네들 피벗 테이블이 어렵다고요? 오히려 쉬워요. 피벗 테이블이 그냥 드래그 하면 되는데 걔는 맞아 뭐를 지정하는 게 많아. 자, 한번 보세요. 무슨 문제가 나왔는지.
필텀이 서식이죠. 피벗 테이블 나왔네. 그렇죠. 그럼 5월달에 뭐가 나올까? 이거지. 1월달, 2월달, 3월달, 4, 5, 6, 7, 8, 9 분기별로 패턴이 움직여요. 패턴이 움직이는데 제가 그 패턴을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래요. 간혹 뒤틀어질 때가 있어요. 이번에 시험에는 피벗 테이블이 나올 차례야. 그래서 피벗 테이블만 설명했더니 웬걸 엉뚱하게 나온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부터는 뭐가 나옵니다 라고 말씀을 안 드려요. 그러나 피벗 테이블 아니면 부분합이니까. 자, 이어서 볼게요. 자, 1작업에 있는 B의 네 번째부터 시작해서 H의 12번째까지 얘들을 복사해서 제2작업 B2에다가 선택하여 붙여넣기 들어가서 열너비, 그리고 선택하여 붙여넣기가 아닌 그냥 붙여넣기. 그럼 깔끔해요. 그 다음 B 11번째부터 G 11번째까지를 셀 병합해주고 2016년 매출액의 전체 평균이라고 쓰고 옆에는 2010년 매출액의 평균이 나오게 계산하래요. 이 평균 어떻게 계산하죠? 는 에버레이지 쓰고 그냥 쭉 블록 잡으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 숫자가 모양새가 달라요. 글꼴이 다르다고. 글꼴. 왜냐하면 제1작업은 전체가 뭐예요? 굴림이었잖아요. 굴림이었잖아요. 이 작업은 뭐예요? 맑은 고딕입니다. 근데 여기만 뭐예요? 얘만 굴림으로 복사한 거지 않습니까? 나머지 글꼴은 맑은 고딕이기 때문에 얘는 글꼴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아니요, 건들지 마세요. 이거는 그냥 그대로 하시면 돼요. 굴림으로 바꾸란 얘기가 없었죠. 제1작업에 있는 얘들만 굴림을 하라 그랬고 2작업 3작업에 대해서 굴림이란 말이 없었잖아요. 근데 굳이 굴림으로 하면 뭐 땡큐. 근데 뭘 고생하냐 이거지? 고생하지 말자 이거죠. 근데 아까 그랬잖아요. 쉼표 스타일을 오른쪽 이렇게 쉼표 스타일 찍어줬는데 이거는 하라는 말이 없었는데 굳이 했잖아요. 고생했음. 틀린 거는 아니거든. 그러니까 굴림으로 했다고 해서 틀린 거는 아닌데 굳이 고생하지 말자 이거죠. 해도 뭐 수고한 거니까 오케이. 눈 에버레이지 함수. 자, 이렇게 하셔도 돼요. 자, 보세요. 요렇게 블럭 잡아서요. 여기 보면 수식에 가면 평균이 있어요. 평균. 그래도 평균 되고요. 아니 우리가 배운 거 있잖아. 는 에버레이지. 그렇게 해도 평균 나오고요. 평균 쉬우니까 썸, 평균 뭐 이런 거. 자, 그 다음 여기다가 뭐 넣어줘야 돼요? 테두리 넣어줘야죠. 테두리 넣어줘야죠. 이렇게 여기 테두리 넣으라 그랬으니까 테두리 넣어주면 되고. 근데 여기가 1600만원이 됐으면 좋겠대. 얘가 1600만원이 됐으면 좋겠대. 그럼 고구마 저기 3100만원짜리 있잖아요. 그럼 고구마가 얼마로 변하면 딱 평균이 1600만원이 되겠느냐 그 얘기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하면 되지 뭐. 여기다가 클릭해놓고 이 자리에다 클릭해놓고 데이터에 가서 가상 분석에 가서 목표값 찾기 누르고 얘가 얼마가 됐으면 좋겠다고. 이 자리가 1600만원. 뭐가 바뀌어서 여기 3100만원짜리 고구마가 있었던 3100만원짜리 때 얘를 클릭해주면 얘가 얼마로 변하면 평균이 1600만원이 되겠지 뭐. 오케이 됐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값을 입력을 해주면 결과가 바뀌지 않습니까? 데이터를 입력하면 결과가 바뀌는 건데 목표값 찾기는 뭐예요? 결과를 바꿀 때 쓰니까 결과를 바꾸려면 입력을 변환시켜 줘야 되잖아요. 그걸 목표값 찾기라고 하는 겁니다. 네. 자, 여기 일단 계산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고급 필터 한번 걸어 볼게요. 관리 코드가 P로 시작하거나 관리 코드 복사해서 P14에다 붙이고, 근데 P로 시작하거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야? P 별표. 아, F예요? 아, 그러네요. F 별표. F로 시작. 그 다음에 2016 생산량 복사해서 옆에다 붙여놓고, 2016년 생산량은 15,000원 이하죠. 그렇죠? 이하니까 작거나 같다 15,000원. 여기다 컴마 찍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컴마 찍으면 어떻게 돼요? 안 돼. 그냥 쓰는 거야. 그냥 쓰는 거야. 근데 이렇게 쓰면 뭐가 돼요? F로 시작하면서 15,000원 이하예요. 근데 문제는 시작하거나 그랬잖아.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돼? 줄을 달리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는 F로 시작하든지 간에 또는 15,000원 이하이든지 간에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되고 둘 다 만족해도 되고. 근데 같은 줄에 있으면 뭐 해야 돼요? F로 시작하면서 15,000원 이하잖아. 이게 아니라 다른 줄에 있어야 된다. 뭐뭐 하거나 그랬잖아요. 뭐뭐 하거나. 자, 그 다음에 데이터를 이제 필터를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렇게 블럭을 잡으세요. 블럭을 안 잡고 고급 필터 들어가면 다시 블럭을 잡아야 돼요. 그때 잡아주셔도 돼요. 자, 아무데나 클릭해 놓고 고급 필터 들어가면 밑에까지 불필요한 곳까지 블럭을 잡았으니까 다시 블럭을 잡아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근데 그러지 말고 처음부터 블럭을 잡고 들어가면 그렇게 블럭만 고급 필터 영역으로 넣어주거든요. 어떤 걸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다른 장소에 복사, 조건 범위는 얘가 조건 범위가 되고, 조건 범위 복사 위치에다 클릭해 놓고 이때 어디 B 18번째 이렇게 확인 누르면 F로 시작하든지 간에 15,000 이하이든지 간에 F로 시작하는 거 하나 둘 세 줄이 있고 세 줄이 있고, 또 F 시작은 아니지만 15,000 이하로 된 것도 두 줄이 있고. 밑에 이게 칸 깨진 거는 괜찮아요? 네? 밑에 칸이 깨진 줄 라인 그거요? 줄이 깨진 게 정답인지 안 깨진 게 정답인지 모르잖아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상관없어요. 그러면 안 이쁘니까 어떻게 해주면 돼요? 옆에다가 굵은 테두리 하나 탁 넣어주면 어때? 고생했음 이거지 뭐. 상관없다니까요, 그런 거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작업이 끝났지 않습니까? 그럼 다시 1작업 돌아가서 다시 원래 데이터 복사해서 제3작업 B2에다가 선택을 붙여넣기, 열너비, 그리고 붙여넣기. 이제는 척척 빨리빨리 진행할 줄 아셔야 돼요. 연습을 많이 하셨을 테니까. 너무 빠르다고요? 그러면 천천히 다시. 자, 보세요. 자, 1작업에 있는 이 데이터를 복사했어요. 복사할 때 이렇게 메뉴판에서 선택해도 되고요. 오른쪽 버튼으로 복사하셔도 되고요. 컨트롤 C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제3작업 B2에다가 먼저 붙여넣기 하지 마시고 너비가 깨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선택하에 붙여넣기 들어가서
연러비를 먼저 붙여넣으세요. 연러비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붙여넣기를 해주면 어떻게 된다? 슉 들어가겠다 이거죠. 그 다음에 자세히 보시면 품목이란 종류가 옆체류, 근체류, 과체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류라는 곳에 클릭하고 내림차순 되어 있어요. 내림차순. 옆체류, 근체류, 과체류라고 그룹이 되어 있는 걸 봐서는 얘가 내림차순 정렬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처음에 연습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정렬에 가서 얘를 사용자 정의 지정 목록에 들어가서 옆에다가 옆체류, 근체류, 과체류라고 쓰고 추가하고 그 순서대로 정렬하고 이런 게 많았었어요. 근데 요즘 그런 문제 안 나온다고. 그냥 오름차순, 내림차순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 끝에 있는 부분합. 그럼 당연히 그룹할 항목은 뭐예요? 종류죠. 얘를 가지고 정렬한 거니까 그 정렬한 항목이 종류지 않습니까? 종류별로 그룹을 해놔야죠. 그리고 문제를 보시면 돼요. 작물명 2016년 매출액 빼고 요 밑에 있는 거 빼고 작물명 얘네들에 대한 뭐 개수. 그러니까 이 책 화면에서 봤을 때는 함수가 뭔지를 보고 항목을 선택하는 건데 우리 문제지에는 작물명에 대한 거, 그러니까 2016년 매출액은 아니잖아요. 근데 얘는 꼭 먼저 나와요. 끝에 거는 꼭 먼저 나온다고. 얘는 아니다. 작물명에다 선택하고 합계가 아니라 뭐다? 개수다. 확인. 그 다음 다시 부분합에 가서 작물명 말고 생산량, 2016년 생산량에 대한 개수가 아니라 평균. 그리고 요거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걸 꼭 해제해 줘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만큼은. 그 확인 누르면 이 책에 있는 대로 착 답이 나왔어요. 전혀 안 틀리고.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윤곽 1, 2, 3, 4라고 윤곽 나온 거 있잖아요. 걔는 어디? 그룹 페이지에 가서 윤곽 지우기. 위에 걸 먼저 클릭해 버리면 이렇게 나오면 안 되고요. 그룹 해제라는 그림을 누르시면 이렇게 메뉴가 뜨거든요. 이거 아니고 그룹 해제란 글자가 있는 화살표. 그래서 윤곽 지우기. 그럼 샥 지워지더라. 그럼 얘네들은 내림차순하고 부분합에 가서 클릭해서 착, 또 부분합에 가서 클릭하고 착. 뭐 키보드로 쓰는 것도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기계적으로 빨리 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아까 문제 같은 경우는 입력하는 것도 있고 는 에버리지 평균 구하는 것도 있고 조건부 쓰는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었지만 제3 작업은 뭐 오히려 수월하죠. 이거 잘못되면 취소 신청하고 다시 들어가요. 자, 예. 부분합을 보세요. 부분합을 잘못 망쳤어요. 그럼 부분합에 가서요. 딴 데 가지 마시고 이 안에다 클릭해 놓고 부분합에 가서 모두 제거하세요. 제거가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분합에 가서 종류별로 하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작물명에 대한 개수 계산하고 부분합에 가서 생산량인가요? 생산량에 대한 작물명 아니고 평균이었죠. 그렇죠? 요거 해제되어 있는 거 확인했으니까 확인 누르면 되고. 그 왼쪽에 1, 2, 3, 4. 근체류하고 옆체류 순서가 바뀌어서 뭐 하잖아요. 옆체류, 근체류가 바뀌었다고요? 그럼 정렬을 안 한 거지. 그 다음에 윤곽 지우기만 눌러주시면 되죠. 정렬할 때 주의사항이 뭐냐면요. 그냥 내림차순 한 방 누르면 돼요. 근데 모르고 오름차순 눌렀다가 뭐 다른 거 작물명에다 놓고 오름차순 잘못 누르고 내림차순 잘못 누르고 하다 보면 옆체류, 근체류, 과체류는 맞지만 상추, 시금치가 맞아야 돼요. 고구마, 참마, 당근이 순서가 틀리면 틀린 거로 처리합니다. 그거는. 종류 그쪽에 되고
그 여기다 놓고 나서 내림샷을 한 방이면 딱 끝나는 건데 잘못해서 여기다 놓고 클릭을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얘가 가나다수로 나왔잖아요. 그럼 고구마, 가지가 제일 위로 올라올 거 아닙니까? 과체류가. 그래 놓고 나서 종류를 다시 내림차순하면 과체류가 내려가긴 내려가는데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과체류 중에 과지가 위로 올라가고 딸기가 두 번째, 오이가 내려간단 말이에요. 아까 작물명에 대해서 오름차순 해버렸잖아요. 그러면 상추, 시금치는 맞아요. 근데 고구마, 당근, 참마로 갈 거고 여기는 가지, 딸기, 오이로 갈 거라고. 꼬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원래 데이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다시 복사해서 다시 붙여놓고 다시 작업을 해야 돼요. 자, 뭔 얘기냐? 다시 보세요. 실수하실까봐 그래. 실수하실까봐. 얘를 제거하면 모르고 정렬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기 보세요. 이렇게 정렬 했잖아요. 모르고 여기다 놓고 내림차순하면 어떻게 돼요? 이 순서가 틀어졌잖아요. 이 순서가 틀어졌잖아. 우리 문제지는 어떻게 돼 있어요? 오이가 위에 있고 가지, 딸기로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틀어져 있으니까 이 순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데이터를 복사해서 다시 여기다 붙여놓고 여기다 내림차순을 다시 눌러줘야 돼요. 그럼 오이, 가지, 딸기가 요 순서대로 맞는단 말이에요. 원 데이터에다 놓고. 그리고 부분합에 가서 해주고 이렇게 해줘야 요 순서가 맞는다는 거죠. 그렇죠. 안 그러면 그거는 틀린 거로 처리하거든. 이 왼쪽에는 다른 게 틀어버리면 틀린 거예요. 요 옆체류, 근체류, 과체류만 맞는다고 정답이 아니거든. 자, 그 다음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은 얘는 뭘까? 근체류하고 과체류만 집어넣는데 근체류, 과체류 말고 옆체류가 두 개 있죠? 상추하고 시금치는 포함이 안 되나 봐요. 그러면 작물명서부터 시작해서 고구마, 오이, 참마, 가지까지 하고 두 개 건너뛰고 당근, 딸기. 그리고 또 뭐죠? 생산량하고 재배면적하고 그럼 재배면적도 이렇게 블럭 잡고 요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블럭 잡고 요렇게. 아유, 얘 다 떨어져 있네. 떨어져 있죠. 그렇죠. 세 개가 다. 그리고 삽입에 가서 세로 막대형, 묶음 세로 막대형 요렇게 만들어주면 답이에요. 요렇게 만들어주면. 이걸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저기 차트 이동 눌러서 얘를 뭐로 제4작업이라고 바꾸고 엔터. 그리고 제4작업을 제3작업 오른쪽 끝으로 끌고 오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1번 문제 볼게요. 묶음세로 막대형으로 했고요. 데이터 범위는 차트를 보고 제목을 보고 범례를 보는 거예요. 차트하고 범례를 보면은 범례가 아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지금 옆체류 빼고 밑에 생산량하고 2010년 생산량하고 재배면적이라는 범례를 보고 범위를 정하는 거예요. 위치는 제4작업으로 했고요. 1, 2, 3번은 자연스럽게 처리가 된 거지 않습니까? 4번. 자, 이 차트를 선택하고 차트 도구 디자인에 가면 레이아웃 몇 번? 항상 3번을 하래네. 근데 3번을 할 때도 있고 6번을 할 때도 있고 달라요. 그러니까 3번이면 3번이고 6번이면 6번이고 고르면 되고. 레이아웃은 몇 번인지 볼까요? 29번은 뭐야? 요거네. 8개씩이니까 대략 마우스 갖다 대보면 29인지 28인지 나오죠? 29 확인되면 오케이 딸깍. 그럼 뭐 29 된 거죠 뭐. 그 다음에
차트 자체, 이 차트 자체를 클릭하면 차트 영역이고요. 그리고 홈에 가서 굴림 11, 글꼴은 11. 그 다음에 채우기 효과는 컨트롤 1번. 아니 사실 여기를 더블 클릭해도 열려요. 이 차트 영역을 더블 클릭해도, 차트 제목을 더블 클릭하면 차트 제목 영역 서식, 차트 제목 서식이 뜨고요. 아무데나 클릭하면 거기에 대한 뭐 그림 영역 클릭하면 그림 영역. 처음부터 우리는 컨트롤 1번 누르세요 라고 했잖아요. 엑셀 2007은 꼭 컨트롤 1번 눌러야만 되고, 2010은 더블 클릭해도 열려요. 2010은 추가됐어요, 기능이. 2013은 더블 클릭하면 열리는데 오른쪽 칸에 따로 열려요. 그런데 우리가 봤던 이 화면이 아니라 전혀 다른 이상한 화면으로 떠요. 2013, 2016은. 저도 2013 처음 나왔을 때 멍했어요. 이런 거로만 쭉 몇 년 동안 공부하다가 메뉴가 바뀌니까 못하겠더라고. 근데 그것도 몇 번 하다 보면 요령 생겨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와서 채우기 효과, 질감. 근데 질감이 파랑 박엽지래. 밑에 파랑 박엽지. 네 번째 줄 두 번째 있네. 분홍 박엽지 옆에 파랑 박엽지. 그 다음에 그림력은 여기죠. 그림 차트가 나타난다는 그림이라 그래. 그림 얘는 단색으로 가서 흰색. 이제 알면 딸깍딸깍 누르지만 모르실 때는 어떻게 돼? 가서 흰색인지 검정인지 메뉴 글자 넣는 거 확인하고 오케이 흰색 클릭하시면 되고, 차트 제목은 클릭하고 나서 어떻게 하라고요? 글꼴은 꼭 홈에 가서 굴림 맞고요. 굵게 돼 있고요. 20. 그 다음에 채우기는 여기 채우기 있으니까 채우기 가서 단색 채우기, 색깔은 흰색, 테두리 색깔은 실선. 테두리 색깔은 자동으로 하지 마시고 테두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없으면 하면 안 되고 자동해도 안 되고, 실선을 가면 뭔가 색깔이 칠해주는데 검정인지 파랑인지는 모르죠. 흑백 문제지니까. 여러분 시험장에 하면 이게 흑백 문제지로 나오거든요. 제가 컬러로 칠해드렸죠? 다음 주부터 설명할 내용은 흑백으로 인쇄다 드릴게요. 그러면 더 헷갈려요. 이게 주황인지 노랑인지 빨강인지 구별이 안 돼서. 그래서 그냥 뭐 검정을 하던 기존에 있는 파랑을 하던 이렇게 테두리 선이 보이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클릭하고 차트 제목을 클릭하고 나서 근체류 및 과체류 생산량 현황이라고 글자를 쓰셔야 되고, 지금 서식만 지정했지 글자는 안 고쳤으니까 채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확인을 했고요. 이제 서식에서는 재배 면적이라는 게 뭐예요? 왼쪽에 있는 작은 값 끼를 쭉 올라온 거는 뭐다? 생산량 값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왼쪽에 고구마에 가니까 고구마는 눈에 잡히잖아요. 그렇죠? 클릭하고 얘를 어떻게 하라고요? 보조축. 얘를 보조축 하고 나서 어떻게 하래요? 저기 디자인에 가서 차트 종류를 뭐로? 꺾은 선. 그럼 무조건 표식 있는 꺾은 선 네 번째로 갑니다. 확인. 다시 보세요. 지금 밑에 막대 중에 길쭉하게 올라온 거 말고 작은 거 재배 면적이라고 하는 걸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얘를 보조축으로 보내래요. 그런데 보내기 전에 뭐부터 했어야 돼요? 표식 있는 꺾은 선으로 보냈어야 되는데, 표식 있는 꺾은 선을 먼저 보내볼까요? 자, 차트 종류에 가서 꺾은 선 하면 약간 표식 있는 꺾은 선이에요. 얘를 바꿔놓고
걔를 클릭하고 나서 뭐 해라? 보조축으로 보내면 꺾여요. 보조축으로 보내놓고 나서 꺾은 선 바꿔도 되고. 순서대로 하는 게 가장 편해요. 순서대로 하는 게. 그 다음에 얘를 잘못했다고요? 어떻게 잘못이 됐어요? 아, 그럼 보세요. 모르고 작은 거를 보조축으로, 큰 거가 지금 기본축으로 가 있고, 작은 거를 보조축으로 보내면 거꾸로 걔를 다시 기본축으로 보내세요. 그리고 차트 종류를 세로 막대 이거니까 이거로 다시 보내세요. 잘못된 게 있으면 다시 선택해서 해주시면 돼요. 해주시면 되고, 예. 보조축으로 보내고 걔를 차트 종류를 꺾은 선으로 보내면 이렇게 책에 있는 거랑 우리 문제지랑 비스무리하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016년 생산량 계열값을 표시하래. 고구마 이거네. 뭐 생산량에 대한 거죠. 그럼 왼쪽에 있는 막대 그래프 클릭, 꺾은 선 말고 다시 클릭, 그리고 레이아웃에 와서 레이블에 가서 어디다 하래요? 위 바깥쪽 끝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 꺾은 선에 있는 거 말고, 꺾은 선에 말고 막대 그래프에 있는 값을 보내는 거예요. 자, 막대 그래프 클릭하고 고구마 클릭하면 고구마에 있는 막대 그래프만 선택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레이아웃 레이블에 가서 끝인지 안쪽인지 어딘지 지정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이 눈금선은 클릭하면 눈금선 서식이라고 뜨지 않습니까? 그러면 스타일에 가서 대시 종류를 뭐로? 파선. 그 다음에 축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축 왼쪽 오른쪽 축이 좀 다르죠? 왼쪽엔 0서부터 18만까지 갔는데 2만 차이로 오른쪽이 문제다. 0헥타르서부터 4,000헥타르는 맞는데 1000단위씩 가고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오른쪽에 있는 숫자를 눌러줘야죠. 오른쪽 숫자 눌러주고 뭐에 가서 주단위를 자동으로 하지 말고 고정으로 놓아서 뭐로? 1000으로. 이때 엔터 치면 이 화면이 사라지고 나타나고, 만약에 이 화면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으시면 다른 데를 클릭하시면 요거 자동 말고 그냥 고정이라는 글자를 다시 눌러주면 OK 지정돼요. 축 옵션 한번 더 해주세요. 어떤 거? 축 옵션. 다시 볼게요. 여기 한번 보세요. 오른쪽에 있는 값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0에서부터 4000까지 500단위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 숫자를 더블 클릭하면 요 축 옵션 대화 상자가 떠요. 이때 0서부터 4000까지 최소에서 최대는 맞는데 주 단위가 자동 아니라 고정으로 바꿀 거고요. 고정값 얼마? 1000 하고 닫기를 누르거나 엔터를 누르면 이 창이 닫아져요. 이 창이 닫아지면서 1000으로 바뀌는데, 이거 다음에 또 써먹을 생각한다면 요 옆에 있는 글자 있죠. 요 자동이랑 체크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얘네들 그걸 누라씩 눌러주면 오케이 하고 적용이 돼요. 선생님, 그러면 여기서 캐릭값은 지금 고정으로 안 바꾸고 자동에 있잖아요. 예, 4000. 근데 고정으로 바꿔도 상관은 없는 거죠. 얘를 고정으로 4000을 쓴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닌데 고생하지 말자 이거죠. 그거는 해주나 안 해주나 똑같은 건데, 해서 안 해서 똑같은 거라면 고생하지 말자는 게 원칙이고, 주 단위는 어떻게 해야 돼? 안 바꿀 수는 없죠. 그럼 바꿔줘야 되겠지. 자, 질문이 요거예요. 자동으로 돼 있는 거를 굳이 고정으로 놓으면 안 되나요? 상관없어요. 모양만 똑같으면 돼요. 그럼 책에는 어디 고정이라는 말이 있느냐라고 하면 내 맘이다. 그럼 어쩔 거야? 안 틀렸잖아. 상관없어요. 그거는. 네. 자, 그 다음 이제 법례명이 문제라. 법례명
법례명은 원 데이터가 두 줄로 돼 있어서 그래요. 원 데이터가 두 줄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법례명은 바꾸려면 천상 디자인에 와서 데이터 선택에 들어가야 돼요. 데이터 선택. 그럼 여기가 이렇게 두 줄처럼, 두 줄이 아니라 한 줄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얘가 두 줄이고 얘를 편집 눌러서 2016년 한 칸 띄고 생산량이라고 고쳐 써야 돼요. 고쳐 써야 돼요. 그래야 법례가 그렇게 바뀌어요. 데이터 선택이 안 눌려지는 거는 잘못 뭐들 눌렀나요? 삽입에 가서 도형에 가서 모서리가 둥근 저 밑에 설명선 중에 두 번째 거 도형에 가면 제일 밑에 설명선이란 그룹이 보이고 두 번째 거를 가지고 대략 그리세요. 대략. 그리고 쓰세요. 2016년 엔터. 여기 그냥 엔터 치면 들어가요. 알트 엔터 하지 않으셔도 알트 엔터 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상한 현상 발생하게 엔터 치시면 돼요. 최대 생산량. 글자 이렇게 쓰셨잖아요. 그럼 뭐 해줘야 돼? 글자 쓰고 나서는 홈에 가서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이거 맞춰줘야지. 2007은 자동으로 세로 가운데 가로 가운데가 들어가요. 도형에. 근데 2010은 내가 써놓고 나서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를 지정해줘야만 됩니다. 그리고 문제지에 뭐라고 돼 있냐면 대략 봤을 때 도형에는 흰색이 칠해진 것 같고 글자 색깔은 뭐로 돼 있어요? 글자 색깔은 깜장처럼 보이죠? 이렇게 최대한 이렇게는 보이잖아요. 테두리 선이 뭔지는 아무리 흑백 문제지래도 그렇잖아요. 흑백 문제지니까 이렇게는 안 보이지. 얘랑 저거랑 같아 보이진 않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채우는 거는 흰색으로 가지고 글자 색깔은 깜장색으로 가주면 대략 비슷해 보이겠지. 그래 놓고 요 크기도 잘 맞춰야 돼요. 그 다음에 요거 이렇게 삐죽하게 나가는 게 요렇게 나가야 돼요. 요렇게. 요렇게. 그러니까 위에는 요 위에 여기 눈금선 있잖아요. 눈금선보다 절반 위에 올라가고 얘는 밑바닥 눈금선에 이렇게 달랑말랑 하잖아요. 보세요. 얘 이렇게 하면 감점돼요. 이 선 가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올려줘야 되고요. 얘가 이렇게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여기 중간 이 중간보다 살짝 높이 올라가 있잖아요. 이렇게 높이 올라가 있잖아요. 이거는 아니고 그 다음에 얘 이 뽀로로 주댕이 같은 거 뾰족 나온 애가 어떻게 돼 있어요? 이 위를 쳐다보는지 아래를 쳐다보는지 아래에 있는지 아래를 쳐다보는지 밑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 이 주댕이를 정확히 맞춰줘야 돼요. 이거 못 맞추면 어떻게 돼? 감점 당한다고. 모양새 못 맞췄다고. 대략 요 정도는 보이는 것 같은데? 대략. 근데 조금 특이한 거 있죠? 글자가 어떻게 돼 있어요? 이 줄간격이 어때요? 우리 문제지에 있는 보세요. 문제지에 있는 2016 최대 생산량이라는 글자 두 줄의 줄간격하고 문제지에 있는 그 줄간격하고 화면엔 줄간격이 약간 달라 보이나요? 예. 그건 어떻게 하면 돼요? 신경 쓰지 말자고. 그것도 하려면 정신 없어요. 그게 셀 서식에 들어가서 이 글 텍스트 상자에 있는 글에 가서 줄간격 맞춰야 되고 다 지정해 줘야 돼요. 예. 그런 건 안 해줘도 뭐라고 안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해주면 이제 여러분들은 완성된 겁니다.